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 2절 경어선사 서간문 13편에 드러난 북성 삼수갑산행의 역사, 여기에다가 좀 설명을 해놨나 보죠. 2018년 최근에 발견된 경어선사의 친필 서간 13통 중 3통은 경어선사가 3통이 아니고 8통이네, 잘못 썼네. 그때 당시로는 아마 이게 3통만 발견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세히 보니까 더 많은데, 경어선사가 전몽준 장군에게 보낸 친서로 그동안의 오해와 진실을 한꺼번에 풀어내는 귀중한 자료로서 전봉준 장군 순군 124년 만에 경어선사와 얽힌 삼수갑산행의 비극적인 역사적 사실의 수수께끼 실체를 풀 수가 있었더라, 이런 얘기죠. 3통이 아니에요. 여기를 보면은 이제 나오죠. 즉 일증력 미 심연처 유연 방광신녀 불위 진뇌 소요호요 향공축제 공수 지상무기라, 이 말이야. 이게 지필묵으로서 내가 이거를 지키고자 함을 못 지켰다라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즉일 증력. 자, 뒤에 해석이 나와요. 즉일 증력. 이제는 즉 찌는 듯한 그 더운 날도 젖을 심자잖아요. 다 젖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금 내 심정이 이렇게 찌는 듯한 날도 다 젖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젖지 못하고 있다. 아무리 더워도 더운 줄을 모르고 그 땀을 흘려도 그 땀이 제대로 몸에 젖지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편치 않다, 이런 말이에요. 이 찌는 듯한 더운 날도 더위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다 젖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처는 뭐예요? 이게 제비연자잖아. 연처가 뭐죠? 사실은 천장함이 제비연자잖아요. 그죠? 천장함이 제비연자인데, 연처로 편안한 곳을 찾아서 내가 뭐하고 있다? 침착하고 여유 있게 그러한 연유로 내가 근심 가진 연유로 내가 찾고 있다, 이런 얘기야. 연처로 편안한 곳을 찾아 침착하고 여유 있게 내가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 방광은 뭐예요? 꺼리낌 없이 행동하는 것을 방광이라. 꺼리낌 없이 내가 방광한 것은 몸을 꺼리낌 없이 방광했다고 써있어요. 몸을 꺼리낌 없이 신녀 방광한 것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경어선사가 깨달은 자인데 왜 저렇게 행동을 막 할까? 그거 일부러 써놨잖아요. 경어선사가 거리낌 없이 방광, 내가 세속에 거리낌 없이 방광하게 내가 행동을, 내 몸을 그렇게 나누타면 신녀, 몸을 이와 같이 거리낌 없이 내가 하는 것은 뭐예요? 불, 뭐뭐 아니다, 이런 말이야. 뭐뭐 하지 않다. 소위 말하면 뭐 하더라? 신녀 불의, 이게 진내예요. 진내가 뭐예요? 세상의 분한, 번뇌, 세상의 번뇌를 진내라고도 해요. 진내를 번뇌라고. 세상 속의 그 번뇌에 굴복한다는 얘기지. 내소 요호. 그러니까 세상 속의 번뇌에 굴복하여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공은 뭐예요? 바칠공자잖아요. 바칠공. 억울한 바를 기도하고, 축제는 뭐예요? 이 축제는, 이 제자는 아우제자이기도 한데 내가 엎드리는 것을 봐요. 억울한 바를 따르고자 하는 바. 그런데 이 몸이는 지금 없나, 이 안에? 몸과 같이 따르지 않아서입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뭐가 좀 빼먹었냐. 공수지상무, 이거는 공수지상무 이쪽이고, 향 바친다.
대단히 어려운 말을 하고 있죠. 지금. 축제. 저주한다, 빈다, 엎드려서,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엎드려서 내가 빈다, 아니면 기원하다, 축하하다 라는 뜻이 있고, 아우는 어린, 나이 어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굴복한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굴복해서 내가 빈다. 이 빌축자잖아요. 이게 빌축자. 공은 바칠 공자잖아요. 세상을 향해서 내가 엎드려서 하고 싶지만 뭐한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몸이 따라주질 않는다. 이 얘기는 뒤에 써 있는데. 일제 공수지상목. 공을 이 공이라는 건 뭐죠? 선승으로서 지켜야 할 우리의 선의 근본이잖아요. 공을 지키고자 해요. 어떻게? 여기. 근데 이 제자가 가만히 보면은 이게 나중에 안 거지만 이 아우제자를 이걸 썼거든요. 이게 지금 이 글들이 약간의 트릭이 있어요. 트릭이. 그래서 이거를 해석하는 게 상당히 어렵고 또 저 한문 중에서 이게 잘 이게 연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이 대충을 살펴보면 지상, 묵, 종이상으로 묵, 글로써 지상묵, 종이의 글로써 이거를 남기고자 한다 이런 얘기를 쓰고 있거든요. 조금 지상문. 그래서 공은 뭘로 지키고자 한다? 이 공은 트릭이죠. 이게 이 서간이 걸릴까봐 엄청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아우제자를 이 박한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이게 박한영하고 나이 차가 많이 나요. 그렇다고 그 남전당 한규나 뭐 그 누구지? 만우당은 나이가 많아요. 남전당 한규하고는 몇 살 차이 안 나요. 그래서 이 제자가 꼭 영호당 박한영 같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내가 아우에게 요거를 내가 빌면서 축원한다. 그리고 이 공돌이는 공돌이잖아요. 공돌이는 지필목으로서만 이 글자 위에서만 내가 지키고자 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결국은 이 시가 이 편지가 영호당 박한영에게 넘어가죠. 그래서 이게 그런 얘기인가 이런 얘기. 이 트릭들이 너무 많이 숨어 있어가지고 이게 뭔 소린지. 그나마 그건 해석도 안 해놨네. 이렇게 안 하고 넘어가면 어떡해. 이거 하나 더 하고. 아이고 이거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흔현, 송토, 약여시, 무진, 혼지, 철봉, 가외. 이 철봉은 뭐예요? 철봉은 우리가 이게 잡는 그 철봉이 아니고 은거하는 거를 철봉이라고 한답니다. 은거. 그 은어래요. 은어. 신기하죠? 근데 사실 보면 이 철봉이 그 철봉 같아요. 몽둥이 봉자에다가 쇠철자에다가. 철봉하면 가위 두려워할 것이다. 내가 흔적을 남기지 않고 숨어버리면 두려워할 것이다. 그런 얘기인데 이 뒤에 또 나와요. 개원형소, 겁세사, 금, 입, 선석운. 선석이 뭐예요? 이게 그거라니까. 내가 그래서 그 지난번에 누구죠? 그 박재현 씨가 선석을 물려주고 갔다는 말이 이게 나오기는 해요. 신기하죠? 이 선석이라는 건 뭐예요? 경허선사가 자기가 조실로서 있는 그 입지, 자리, 그거를 지금 물려주고 싶은데 못 물려준다는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쓰고 있거든요. 여기서 개원 형소도 마찬가지예요. 이 형이 이 트릭이에요. 아까는 아우제자 썼잖아요. 신기하다는 거를 아우제자를 썼다가 형을 썼다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상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상대에게 피해를, 만약에 이 편지가 걸려도
그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아까는 아우제를 분명 봤죠. 근데 여기다 형형을 썼거든요. 그러는 걸 보고 내가 이게 그 누구지? 박한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다른 시에 이 박한영이를 형이라고 그래요. 형이 지금 이러니까 소름 돋았죠. 소름 돋을 수밖에 없는 거는 무서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막 그 상황들이 얼마나 이게 급박하고 두렵고 이걸 편지 하나 보내는 게 끔찍했으면 이렇게 막 트릭으로 막 아우랬다가 형이랬다가 정신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또 하나 시가 있어요. 그 시에 딱 영호당 박한영이 쓴 시에 거기서 형이라고 쓰거든요. 그러니까 박한영이를 아우라고 했다가는 그 박한영이가 또 지목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이라고 바꿔놓으면 박한영이가 경호선사는 거의 20살 차이 나는데 그래서 형이라고 딱 썼어요. 형. 그러놓고 또 개원 형소야. 겁세사에 있는 일 다 사라진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리고 선석을 내가 물려주는 데 있어서 필경 마침내는 역사적으로 역사의 기록으로 여배하고 내가 하후에 여름에 서로가 상토해서 토의해가지고 여름에 상토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것도 이 여름에라고 하는 걸 보면은 이 상토라는 것은 서로 상의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한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한 거. 왜? 경호선사가 어디서 하한 거 마치고 해인사에서 하한 거 마치고 범어사도 하한 거 마치고 그 다음에 어디? 맨 마지막에 윤피람에 가서 하한 거를 마치고 사라지시잖아요. 그 기념사진 찍으시고. 그래서 이게 하한 거를 마치고 우리가 서로가 토의를 해야 돼서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가 그냥 역사적 사실로만 남겼더라 이런 말이지.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예를 갖추지 못했다 라고 하면서 북성이 뭐예요? 결정적인 거죠. 결정적인 건 여기에 북성, 삼수갑산 관계읍성으로 내가 요령을 흔들면서 이게 흔들면서요 켜탁이 이게 목탁탁자예요. 목탁 요령을 흔들면서 내가 다시 돌아간다 이런 말이야. 이 깨트를 파는 이게는 그 약속을 어기고 다시 내가 돌아가더라라는 이런 이 엄청난 시가 서간이 남아 있어요. 여기 좀 좋네. 이것도 양심 있는지 해석은 해놨구만. 이제는 아까 말했잖아요. 찌는 듯이 더운 날도 다 젖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는 그 찌는 듯한 더운 날에 여름을 다 즐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땀을 받아낼 수가 없어요. 촉박해졌어요. 언제니까. 이게 바로 1903년 하한 거예요. 하한 거 어디서 끝내고? 윤피람에서 끝내고. 저 기념사진 찍고 탑 앞에서 찍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제 한 것 같아요. 그래 놓고 연처라는 것은 아까 그 제비연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제비연자가 천장함이 연암산 천장함이잖아요. 그러니까 경호선사는 그 제비집을 아마 연소열이라고 해서 경호선사가 하늘이 허락한 그 곳이 어디예요? 천장함에. 응? 천장함에 하늘이 허락한 곳이 연소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경호집은 이 연소열을 찾는 거예요. 지금 연처라고 하는 게 내가 편안히 쉴 수 있는 하늘만이 허락한 그 연초열을 내가 찾는데 이런 얘기죠. 지금 편안한 곳을 찾고자 하는데 아직 못 찾았어. 그리고 이것도 지금 갈 곳을 못 정하고 있는데 결국 맨 마지막에는 내가 삼수갑산으로 돌아간다, 북성으로 돌아간다는 말을 하고 있죠. 이 서간문 중에 이게 13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경호선사가 뭐래요? 침착하고 여유 있게 내가 지금 살피고 있어요. 어디로 갈 것인가를. 오냐? 그러더니 내가 방광, 언행을 내가 꺼리낌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까 세속에 번뇌 있었잖아요. 아까 번뇌를 거둔 진내라 그랬더니 세속에 진내에 내가 굴복해서 바칠 공짜가 있었잖아요. 내가 세속의 번뇌에 내가 굴복해서 내가 억울한 바를 따르고자 하는 바. 억울한 바는 뭐예요? 이미 전봉준 장군과 같이 연합한 동학농민이 실패를 봤기 때문에 진 거야. 세속의 번뇌에서 내가 졌는데 그래서 내가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어루간 말을 그냥 따르려고 하는데 몸이 같이 따라주질 않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방광을 하고 있다라는 내 몸이 그렇게 허락하지 못해. 그래서 그냥 내 맘대로 해. 내 맘대로 방광해. 이래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행을 버거리낌 없이 사람들이 한다고 욕하는 거는 내가 세속의 번뇌에 굴복해서 억울한 발을 허냐 졌으니까 굴복해서 따르려고 하는데 마음은 그런 것 같아. 내 몸이 안 따라준단 말이야. 그래서 내 맘대로 방광했다. 어쩔래? 이 얘기죠 지금. 가슴 아픈 얘기가 자꾸 나와요. 그러나 내가 아까 제자 아우제자 썼잖아요. 그 아우제자가 박한영인지는 모르. 왜냐면 이 박한영 하나한테 이걸 주는 그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너만 갖고 있어라 이런 얘기요. 그러나 내가 제자들을 향하여 이게 맞는 것 같으네. 제자들을 아우제자. 내가 제자들을 향하여 축원자도 아까 했구나. 축원하노니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을 향하여 축원하노니 지필먹이의 글로써 아까죠? 지필먹상의 글로써 뭐를 지키고자 했어요? 공수. 아까 했어요 안 했어요? 공수. 선법의 공안 도리를 지키고자 합니다. 지키고자 한대요. 참, 그 서간 참 잘 썼네요. 그죠? 해석도 잘했어. 그거 내가 해석한 건데. 이 해석하느라고 몇 번을 지우고 또 지우고 또 지우고 이게 뭘 공수는 뭘까? 왜 공수라고 했을까? 정말 이거 한 글자 한 글자가 내 고열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안 바꾸고 싶어. 누가 뭐 해석해놔도 이거 같아.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축원하노니 지필무기의 글로써 선법의 공안 도리를 지키고자 합니다. 아이고 잘 썼네. 오냐 언제 썼냐. 내가 언제 썼는지도 몰라요. 저도 이거 처음 읽거든요. 잘 썼네. 그렇게 쓰면 돼. 자, 그래 놓고 보래요. 만약 이것이 진전이 없고 앞으로 발전이 없고 이와 같다면 흔적이 오묘하게 아까 앞에 나왔었죠 이거. 여기 있네. 흔적 성토 여기 흔적이 없고 무진 여기 무진 나왔죠. 여시 이와 같다면 이것이 무진 진척이 없고 진전이 없고 이와 같다면 약자도 있네. 만약 이것이 진척이 없고 이와 같다면 이거 송 보낸다 이런 말이야. 토는 이게 토끼 토자니까 달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아득할 현자잖아요. 흔적 없이 아득하게 달나라로 나를 보내버린다 이 말이에요. 만약 이와 같이 이것이 진전이 없다면 무슨 얘기예요? 이 앞으로 전봉준 장군에 대해서 내가 쫓겨다니고 더 이상의 희망이 없어지더라 라고 진전이 없어지면 여시 이와 같다면 만약에 이와 같다면 나를 보낼송 토 이거는 토는 달나라로 나를 쏴버리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득하게 흔적 없이 이게 그 말이에요. 지금 를 보내버리면 됩니다. 무진 혼치 아까 했죠. 무진 혼치 여기서 이 흔적이 없이 여기 오묘할 현자잖아요. 오묘하게 달석으로 보내버리면 문지기 어디 가냐 문지기 이 문지기 이 무진 혼치 여기가 혼이가 문지기예요. 문지기가 이 문지기가 가히 철봉을 두려워할 거예요. 아까 철봉 있죠? 이 철봉을 뭐랬어요? 그러니까 은둔하고 은거하는 거에 그 은어랍니다. 우리가 쓴 일반 그 철봉이라고 한답니다. 신기하죠? 철봉을 가히 두려워할 것입니다. 철봉 문지기는 아까 문지기 말했죠? 문지기 혼. 문지기는 철봉을 가히 두려워할 것입니다. 내가 기초만 열어두고 민망하게 사라지니 여기 있네. 개원 이 원은 뭐예요? 근본 원자니까 아주 근본만 열어두고 이 근본만 열어두고 했어요. 경허선사가 그냥 선을 좀 필라고 조금 5년간 뛰었죠. 근데 경허선사에는 그게 흡족하지 않아요. 이제서 지금 막 펴보려고 개원을 했는데 기초만을 열어뒀는데 내가 어떻게 그리고 내가 사라졌다 이런 말이야. 근데 이게 형을 썼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형이 이 경어선사를 형이라고 그러고 아까 그거를 아우라고 하는가. 그래서 나중에 또 보면 영호당한테 형이라고 또 써요. 영호당한테 보낸 편지에서만 형과 아우가 나타나거든. 그래서 사라지니 겁세토록은 뭐예요? 겁세. 영원히 무궁토록 이 일은 지금의 이 일은 영원토록 남는다 이런 말이야. 이 영원토록 내가 완전하게 사라졌단 말이야. 이 일은 오래 갈 것입니다. 그리고 선석을 물려주고 나오죠. 기초만 열어두고 여기 개원 있죠 아까 개원 해주고 민망하게 사라지니 이 일은 오래도록 갈 것입니다. 아까 말했죠 오래도록 한다고. 그래서 지금 선석을 물려주고 내가 이르기를 이 선석을 물려줬다는 얘기는 누구한테 준 거잖아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게 박한영한테 이게 준 게 아니냐 이런 말이죠. 또 그 형은 박한영을 나타내는 건지 사라질 소가 있으니까 경어선사를 나타내는 건지 다 트릭으로만 돼 있어가지고 그래 놓고 뭐라 아까 마침내 필경 있잖아요. 필경 마침내는 역사적 기록으로 이거를 남기고 있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또 그 뒤에 서간이 있었어요 없었었어요? 있다. 여유롭게 인사드리지 못하고 여기 여유롭게 서로 예배 이렇게 서로 예를 차려서 인사드리지 못하고 하한 거 후에 서로 상의해서 해야 되는데 불구래 예의를 갖추지 못했다 이런 얘기요. 대단해요. 어이가 없어요. 서로 토의하려는 예를 갖추지도 못했습니다. 교령을 들어 선포하여 다시 선법을 일으키고자 하는 욕망을 거두고 북성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얘기요. 교령을 흔들어. 아까 했죠? 여기 북성으로 돌아갑니다. 교령 목탁탁자니까 교령을 흔들어서 요령을 흔들어서 다시 일으키고자 하는 다시 복자잖아. 다시 일으키고자 하는 욕망을 거두고 이 파는 깨뜨릴 파자예요. 거둘파자거든요. 거둘파자. 그러니까 욕망을 거두고 내가 교령을 흔들어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 욕망을 거두고 내가 북성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얘기예요. 북성으로 돌아간. 그러니까 이 경어선사가 지금 자기 자신이 지금 이거를 사람들 모아놓고 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그냥 이 선석만 물려주고 간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슬픈 그 마지막 마지막 서간. 이게 지금 마지막 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선석을 물려주고 마침내 이르기를 마침내 역사적 기록으로 이건 남길 거다. 필경 아까 필사였죠. 필사. 여유롭게 우리가 인사를 서로 예를 드리지도 못하고 그 하한 거 후에 아까 하후 했죠. 하한 거 후에 서로 토의하려는 예도 갖추지도 못했습니다. 불비례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한 거 끝나면은 제자들 모아놓고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내가 교령을 들어서 선포해가지고 다시 선법을 일으키고자 하는데 욕망을 다 거두고 아까 타기랬죠. 거두고 내가 북성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런 얘기예요. 돌아간다는 얘기는 그 다시 복자가 있잖아요. 그 복자가 돌아간다는 의미도 있답니다. 다시 복자도 있고. 그래서 북성으로 내가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는 왜 다시 돌아가냐면 원래 처음에 전봉준 장군 동학농이 났을 때에 제일 먼저 경어선사가 몸을 숨긴 것은 묘향산이었어요. 그 시도 서간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묘향산에 가서 그것도 영호당에게 준 거예요. 영호당이 이제 안내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영호당과 경어선사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죠. 그래서 다 살폈어요. 북쪽에 가서 이게 살만한 곳인가를 살폈는데 그냥 할 수 없이 내가 북성으로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어선사는 이 북성이 여기에서 꼭 강계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 경어선사가 작정하고 강계를 목표로 삼고 갔다면 그렇게 북으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을 거예요. 가다가 안착한 곳이 강계였는데 여기서 북성은 북한 전체, 북녘 전체를 북성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멋진 표현으로. 그래서 또 이 성을 쓴 이유는 지키고자 하는 거니까요.
내가 북쪽을 지키고자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북성으로 갔다는 것을 정확하게 쓰고 계셔요. 대단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북성으로 가는 이유가 다 있다 라고 해서 경호선사가 이미 북한으로 가시기 전에 자기의 그 본분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호선사 말년의 행적은 세간이 오해하는 삼수갑산의 잠적이니 환속이니 참회니 도피니 뭐 살인이니 뭐 책임 회피니 하는 이런 부정적인 이유가 아니고 당당히 자신의 친필로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기고 있어요. 지금 북성으로 돌아간다고 써 있고요. 북성으로 돌아간다 하면 써 있네. 북성으로 돌아가 굉장히 자세히 써놨구만. 이게 언제 쓰고 지금 보는지 2017년에 쓰고 지금 보는 것 같으니까 한 5년 6년 뭐냐 6년 7년 된 것 같아. 저도 이게 처음 봐요. 그때 쓰고 북성으로 돌아간다 하면 서간문 1편에 서간문 1편에도 나와요. 이게 밝힌 바와 같이 이미 묘양산을 다녀왔어요. 누가 안내해갖고 박한영이가 안내해갖고 묘양산등을 다녀오고 또 강계읍성을 염두에 두고 북성으로 돌아간다고 한 것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강계읍성에 있는 그 시를 통해서 보면 작정하고 강계읍성 간 건 아니었다 이런 말이죠. 그때는 몰랐으니까 이걸 썼는데 전봉준 나타나면서 강계읍성 시를 강계에서 남긴 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걸 보면 강계를 작정하고 한 게 아니에요. 가보니까 김탁도 만났고 여기 동무들이 되게 좋아. 공길이 그 벗들이라고 하잖아요. 공길이 벗들에게 화답함이라는 시를 쓰고 여기 보니까 풍습도 좋고 여기 그냥 머무르고 싶네 라고 하는데 그 앞에 강계읍성 가서 그 앞에 시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 변두리 성곽에서 이 머무는 거는 잘못된 것 같아. 떠나야 돼. 라는 시가 있는 걸 보면 강계읍성도 떠나려고 했죠. 떠나려고 했는데 그냥 너무나 사람들이 좋으니까 그냥 머무르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강계읍성에 염두를 두고 간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시를 너무 자세히 살피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이걸 쓸 때는 지금 강계읍성을 염두에 뒀다는 건 이건 아니야. 아닌 것 같아요. 그 뒤에 강계읍성에서 이 변두리 성곽에서 내가 머무른 거는 이건 잘못된 일이라고 후회하고 계시는 그 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비록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선택으로 은둔이죠. 은둔, 철봉. 이 철봉이 가장 알맞는 말 같아요. 왜냐면은 은둔 그리고 이 철봉은 뭐냐면은요 더 깊은 그 뜻이 여기는 지금 주석이 안 달려 있잖아요. 역사적 사건으로 인해서 숨는 거를 철봉이라고 한답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경호선사가 그 단어를 잘 가려 쓴다는 거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단어를 잘 가려 써요. 올라없죠. 어디 갔냐? 한번 보자. 이게 또 지금도 나올라나는 모르겠지만 초창도 말했죠. 초창도 개인적 사정이 아닌 역사적 사건으로 인해서 억울한 누명을 가슴에 품어놓고 슬퍼하는 거를 초창이라 그랬잖아요. 형사 초창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계시잖아요. 신기하죠? 그리고 또 이 철봉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철봉하면은 이게 이렇게 거는 그거를 말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역사적 사건으로 인해서 남에게 말을 못하고 숨어 지내는 그거를 철봉이라고 한답니다. 은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이 경화선사가 그거를 잘 가려서 썼다는 자체가 이 철봉에 대해서 정확한 그 의미를 알고 이걸 쓰신 것 같아요. 철봉이. 근데 요즘에 인터넷은 꼬랐어. 옛날에는 그렇게 나왔거든요. 역사적 사건으로 인해서 은둔한다는 건데 지금은 아예 치니까 철봉, 이 철봉만 나와요. 참 어떻게 보면은 내가 아이고 제가 그때 쉬운 들이 비록 늙었지만은 그걸 용기 내서 갔다는 게 정말 대단한 일 같아요. 2009 때 제가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안 갔으면은 이 경화선사 이 연구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터넷도 옛날만 훨씬 떨어져요. 지금도 이 철봉 치니까 옛날에는 그게 써 있었는데 근데 다행히 내 논문, 이 진짜 논문 그 주석에는 다 있으니까 다 달아놨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끝판왕인 것 같아요. 마지막 경호선사 연구하는. 다 해놨어요. 여기는 지금 주석이 없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북성으로 돌아갑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경호선사 말년의 행적은 세간의 오해처럼 그런 게 아니고 북성으로 돌아간다는 것도 묘양사를 이미 다녀오셨더라 이런 얘기죠. 비록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선택으로 은둔했지만 아까 은둔은 철봉 그죠? 당당히 문서로 남기고 떠났다는 것은 그간의 경호선사의 진실과 오해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중요한 단서로서 경호선사의 위상을 되살리는 중요한 실마리를 이 서간이 제공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결론. 우후후후.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경호선사가 전봉준 장군과의 기막힌 세속인연에 얽혀 1904년 이른봄 천장암을 떠나 후련히 삼수갑산으로 잠적하니 세상은 온갖 추측이 난무하여 일부 부정적 시각은 급기야는 선사의 운둔을 환속으로까지 몰고 가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나 경호선사가 북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123년이 지나서 발견됐구나. 그래서 그 비안도의 그 샘도 100년이 넘었다더라고요. 2017년 5월 경호선사의 탄생기를 찾는 과정에서 정말로 우연히 그 비밀이 드러나게 되었구나. 그것은 바로 동학농민영의 녹두장군 전봉준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런 말이죠. 그 슬픈 비밀은 바로 전봉준 장군의 부인이 경호선사의 여동생으로 1873년 그들은 서로 혼인을 맺으니 경호선사와 전봉준은 세속의 천안매부의 관계를 이루게 되었고 1894년 전봉준 장군의 동학농민혁명의 실파로 경호선사는 역적이 되었던 것이다. 경호선사 1849년에서 탄생이에요. 1912년 열반. 이거 바꾸면 안 된다 그랬죠? 그는 누구인가? 우리는 경호선사가 열반에 지 100여 년이 넘는 123년이 지나도록 참으로 여러 각도로 그를 평가해왔어요. 오늘날 한국 불교의 명맥이나 선법은 경호의 출현과 더불어 그의 법화와 행위로부터 새롭게 전개된 것으로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경호선사를 한국 불교의 중흥주라고 부른다 이 말이야. 법화와 행위 당당해요. 어떤 행동을 했건 거리낌 없이 방광했다고 하잖아요. 내가 굴복하기 싫어서 내 맘대로 몸이 따라주지 않는 걸 어쩌라고. 뭐냐 내 맘대로 했다. 이게 대선사지요. 이게 대선사지. 뭘 굴복하고 따라 거기에. 그러면 경허가 아니지요. 하지만 모순되게도 우리는 경허선사를 회찬하는 부분에 있어 모순적인 경향을 보여야 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동안 일부 학계에서는 경허선사를 객관적 입장에서 연구한다는 비명 아래 그 각자의 잣대로서 혹독하게 객관적 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폄하하고 때로는 심하게 왜곡하고 거침없이 비판해왔던 이러한 허무맹랑한 근거 없는 걔네들은 이제는 경허선사의 왜곡된 실상이 낱낱이 드러난 마당에 당장 멈춰야 할 것이다 이런 말이죠. 삼수갑산에 대한 오해가 이제 풀렸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꺼져가는 한국 선불교의 불씨를 일으킨 우리의 대신 선지시 경허선사에 대해 논자는 경허세선사에 대한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고자 세밀한 부분을 심도 있게 알아보고 그동안의 대중의 잘못 왜곡되어 전하는 경허선사에 관한 연구에 일점을 보태고자 끝끝내 이 논문을 썼노라 라고 말하고 있죠. 자, 다행히도 경허선사와 전봉준 장군의 사속인연이 전봉준 순국 125년이 지난 오늘날 전설처럼 슬픈 비화가 세상에 밝혀지면서 그 해가 2017년 그죠? 125주 전 경허선사의 삼수갑산 행적에 대한 오해와 그간의 경허선사에 대한 억울한 누명은 한순간에 벗겨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오해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경허의 생애는 결코 화려하지도 않고 요란하지도 않은 화려하기는커녕 개뿔 오히려 쫓기는 신세로 쓸쓸하게 초라하게만 비참하고 억울한 한 생애였다. 대선사임에도 불구하고 불가에서는 그 흔한 추지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삼수갑산으로 떠나는 순간에도 그는 누더기 한 불, 지팡이 하나 말했죠. 그래서 뭐랬어요? 남학신 한 컬레, 남학신이 아까 뭐랬죠? 집신 한 컬레 했죠. 그래서 집신 구, 지팡이 장구. 생애의 마지막까지 경호는 속진에 살았으되 집 한 칸 가진 바 없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극복하는 위대한 인간의 삶, 무소유의 삶, 그가 경호였다. 그러나 경호는 한국 선불교에서 선의 중흥주로서 선의 역사를 새로 쓴 살아있는 증인이었더라, 이런 얘기죠. 그동안 우리는 이 땅의 경호선사의 출현은 그 존재감만으로도 큰 가르침이자 살아있는 생불이었다는 사실을 굉장히 소홀히 해왔다. 지금도 뭐 알아주지도 않아요. 경호선사 별로 챙기지도 않아요. 일부 경호선을 공부하는 우리 선수행자들 제가와 속가를 막론하고 뭐 어떻게 보면은 제가가 더 경호선사를 많이 챙기는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속가 출가해서 뭐 경호사 많이 챙기나요? 개뿔 챙기지도 않지. 구한말의 목숨을 담보로 한 암울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우뚝 솟은 봉우리인 근대선의 중흥주 경호성우는 만약 그의 출현이 없었다면 근대선종은 참으로 적막했을 것이며 교리에 의지한 사선은 뭐예요? 죽은 선. 교리에 의지해 막으면 죽은 선이 되는 거죠. 삭구들만이 불교의 명맥을 겨우 이어왔을 것이다. 후학으로서 그러한 비극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우리의 한국 선불교를 지켜내려는 그의 노력으로 한국 불교 선문의 사상적인 골격과 선풍의 토대를 마련한 경호의 위대한 생애를 바로 알리고 경호선의 중도부리 선서상을 지키고 연구하여 오늘날 우리 학들에게 소중한 가나선 수행의 지침을 열어주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목숨을 부지하고 있어요. 이거 끝내야 돼. 앱스트랙트 다 왔어요 지금. 좋다. 그 다음에 뭐냐, 참고문헌 한영훈, 김상기 박사, 제가 말씀드렸죠. 동학과 도망론, 김태읍, 김호성, 서강범, 전봉준 공초, 송정수 박사, 윤창화. 이 송정수 박사가 전북대 교수인데 이제 전봉준 이야기를, 경호선사 이야기를 삥아리 눈물만큼 한 줄 썼어요. 윤창화 끝. 아이고, 홍현지 경호선사 친필모음, 홍현지 경호의 삼수갑산과 상체, 홍현지 경호선사 바로 알기, 홍현지 경호가 삼수갑산으로 강가다락은 홍현지 투명인간 경호, 홍현지 경호선시 감상. 오냐? 잘했다. 오냐? 이건 맨 마지막에 그 논문에 써놓는 거예요. 성명 홍현지, 소속 서단법인 경호연구소, 전화번호, 이메일. 오냐? 끝? 그게 끝이야. 여기 새로야 저거는. 자, 여기서 맺도록 하겠습니다.